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어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곳에서 하면 안 되는 그런 금기시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기획사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아스라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 기획사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자기가 엔터테인먼트가 설립이 됨과 동시에 들어온 가수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 사고를 다 아는데, 엔터테인먼트가 설립되고 얼마 안 돼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갖고 연습생 애들한테 좀 불행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 엔터테인먼트에선 연습생들을 이렇게 막 내보냈대요. 행사 같은 데다가. 네네. 행사 같은 데 내보내가지고 실전 쌓아보라는 식으로 이제 내보내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애들을 옮기는 그 스타렉스 차량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돈을 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네. 소속 연예인을 성공을 시켜갖고 수수료를 받던가, 네. 아니면은 연습생들한테 매월 연습료를 받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얘기할게요. 신생 엔터테인먼트들은 사실 돈이 없잖아요. 투자자도 별로 없는 상태고 하니까 그 스타렉스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방법을 찾은 게, 폐차장에 있는 차들 중에서 멀쩡한 부품을 갖다가 수리를 하면 싸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대요, 매니저가. 예.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이제 감독님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엔 되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폐차장에서 전문적으로 부품만 뺏어서 파시는 분들도 계셨대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매니저분이 그 스타렉스를 고치기 위해서 폐차장에서 부품을 구해다가 이제 수리센터에 맡겨서 수리를 했대요. 네. 근데 그 뒤로 차에서 귀신을 본다는 애들이 너무 만들더래. 오, 예. 그러니까 연습생부터 시작해서 가수들도 다 타고 다니는 차였으니까 연습생 애들이 차를 타가지고 이동 중에 이제 잠을 자거나 그런 가위에 눌리고 차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현장이 그렇게 윤택하진 않아요. 막 네. 연습생들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옷 갈아입고 막 그래요. 한 연습생이 차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옷을 딱 주더래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받고 그걸 입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차에 혼자 있는 거래요. 막 그런 일들을 막 겪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 차를 네. 수리하고 나서. 계속 막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심지어 막 운전하던 사람들도 자꾸 귀신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차를 쓰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그냥 주차장에다 이제 그 차를 박아놓고 다른 차를 쓰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그렇게 차를 박아두고 며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그 회사에서 귀신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네. 네. 연습실에서 자꾸 귀신을 본다는 애들이 막 생기더래.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죠. 이제 매니저분들이나 아니면 실장들이 이제 그 연습생 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거나 그러고 있으면은 시선이 계속 느껴져서 봐도 아무도 없고 막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다가, 몇 명 애들은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박수를 쳐줬다. 네. 자고 있는데 가위에 눌렸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생들 사이에서 막 귀신을 본다라는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신생이고 이제 얼마 만들어지지 않은 엔터테인먼트다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하고 싶었나 봐요. 왜냐면 이 업계는 좁다 보니까 소문이 잘못 나게 되면 연습생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수익 구조가 끊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당을 불렀대요. 무당을 회사로 불러갖고 판을 벌이는데, 무당이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더래요. 그 내려가가지고 그 수리를 했던 그 스타렉스를 딱 보면서 네. 저 차 당장 갖다 버리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디서 귀신을 들러붙어갖고 차로 데리고 왔냐고. 예. 그 귀신들이 차에만 있다가 여기가 익숙해진 그 건물을 장악하고 있는 거라. 오, 예. 매개체를 보내버리면은 더 이상 애들이 여기서 힘도 못 쓰니까 저 차를 갖다 버려야지 이 일이 끝났다. 막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매니저분이 이제 그 차를 이제 폐차 신청을 하게 된 거죠. 폐차장 가가지고 그 차를 폐차를 하면서 이제 폐차장 사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그 얘기가 나온 거래요.
부품을 이렇게 폐차장에서 구입해서 수리를 했는데 좀 문제가 있던 부품이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폐차장 사장님이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폐차가 오는 차들이 크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연식이 넘어가서 노후화가 됐거나 네. 아니면 사고 차량이래. 근데 부품을 쓸 수 있는 건 무조건 사고 차량이래. 왜냐면 노후화된 거는 이제 부품들이 다 이제 썩을 대로 썩은 상태고 사고로 이제 폐차가 오는 걸 쓸 수 있는 부품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폐차장에서 구입하는 모든 부품들은 거의 100이면 100 다 사고 차량일 거라고. 아마 그 사고 차량에 있는 부품을 사가지고 그래갖고 귀신이 들러붙었나 보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엔터테인먼트로 돌아와서 그 얘기를 막 실장한테 했대요. 실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 우린 앞으로 돈이 들더라도 절대로 폐차장에선 하지 말자. 이런 식의 그게 생겼대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갖고 이 얘기가 생기고 나서 초창기 때 엔터테인먼트들은 대부분 그렇게 풀이를 많이 했었는데 이 얘기가 돌면서 그런 게 사라졌대요. 그런 문화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된 건 뭐냐면요. 네. 이미 귀신이 남아있잖아요. 연습실에. 왜냐면은 무당도 점점 힘이 약해질 거라 그랬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연습생 애가 이제 한 명이 유독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네네. 바닥에 누워갖고 다른 네. 연습생 애들 쳐다보고 예. 밤마다 막 침대에서 물구나무 쓰고 그거를 막 하더래요. 초창기. 예. 실장들이나 뭐 그 관계자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무당을 불렀는데 일 처리가 되기는커녕 일이 더 커진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전까지야 보인다라고 했지 뭐 이상하진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안 되겠다. 애를 자르자라 해가지고 걔를 잘랐대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걔를 자르고 나니까 다른 애가 그 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또 잘랐대요. 어쩔 수 없이. 너는 그래도 더 이상 가수가 될 수 없다면서 이런저런 네네. 핑계를 대면 또 애를 잘랐. 그리고 나서 며칠 또 있다가 또 다른 애가 또 그 짓을 하더래요. 네. 답이 안 나오는 거래요. 자르면은 걔 끝나야 되는데 계속 다른 애로 들러붙어서 그러는 건지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래갖고 무당을 불렀대요. 또다시. 네. 처음에 불렀던 그 무당을 불러갖고 처리했다 그러지 않았냐. 우리가 저 차만 갖다 버리면 된다 그러지 않았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무당이 쓱 훑어보더니만 알았다고 내가 처리를 해보고 갈 테니까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여기서 나오는 귀신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그거를 먹고 더 힘이 커지는 애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만 해준다면은 당신 회사에서 더 이상 귀신 안 나올 거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구판을 되게 크게 버렸대요. 오. 구판을 크게 버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또 일이 안 생기더래요. 아무 일이. 네네. 그러다가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을 짜보겠다고 자기 동기들 중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애들을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평가를 시킨 거예요. 네. 서로서로 자가평가를 시키면서 1등부터 9등까지를 뽑아서 걔네들이 이제 걸그룹으로 내놓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1등을 한 애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래요. 오. 사라졌던 그 행동을 다시 시작을 하더래요. 예. 다들 연습생이고 데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실력이 좋아라고 평가받는 애들을 모아놓고 그룹을 짜니까 그런 애들을 어떻게 데뷔를 시켜야 되는 건데 걔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래요. 네네. 뽑힌 애들이. 그럼 기존까지의 전례상 걔를 자르면 또 다른 애가 또 생기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행동을 하는 애를 이제 따로 빼냈대요. 네. 그룹에 뭉쳐있지 않고 따로 빼냈는데 어쨌든 걔도 데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걔를 이제 1인으로 따로 데뷔를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개인 훈련을 들어가는데 한 보컬 트레이너분이 1대1로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막 하고 나서 이제 좀 쉬었다 하자 이러고 나서 그냥 앉아서 멍하니 피아노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오, 예. 사실 트레이닝실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뭔 소리지 하면서 이제 트레이너분이 이제 고개를 딱 돌려서 그 연습생을 봤는데 물구나무를 쓴 채로 발로 박수를 치고 있더래요. 난리가 난 거죠. 보컬 트레이너분이. 도망쳐서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윗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쟤 미쳤다고. 저거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쟤 왜 저러냐. 네네. 얘기는 들었는데 잘 때 그런다 그러지 않았냐. 일어났을 때 멀쩡하다 그러지 않았냐. 막 뭐라 그랬대요. 예. 결국 그 보컬 트레이너는 그만뒀대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충격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어쨌든 댄스도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댄스를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 갖고 거울룸 있잖아요. 정면에 큰 거울이 있는 네네. 그곳에서 이제 막 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안무 선생님이 거울로 걔를 딱 봤는데 애가 되게 기괴하게 춤을 추고 있더래요. 자기가 예. 알려준 동작이랑 비스듬한데 너무 이상하게 춤을 추고 있는 거래요. 그래갖고 쟤 춤은 못 추나 보다. 노래는 잘하니까 얘는 댄스 쪽 말고 이제 노래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 노래가 끝나갖고 노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 그곳으로 딱 걸어가가지고 연습생 애를 딱 봤는데 춤은 계속 추고 있대요. 네. 근데 뒤에서 웬 남자가 걔 손을 잡고 이렇게 덩실덩실 같이 추고 있는 거예요. 와, 예. 그분도 이제 놀라갖고 도망을 쳤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얘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연습생은 지들 발로 걸어오지만 트레이너나 안무가들은 본인들이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얘를 자르자. 네. 그래갖고 결국 그 애를 다시 1대1로 불러놓고 미안한데 그만둬줘야 될 것 같다고. 너 실력도 좋으니까 네네.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소개를 해줄 수도 있다. 계속 하고 싶다면은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소개를 시켜줄 건데 우리 기획사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네. 하면서 이제 되게 좋은 말로 이제 타일러가지고 애를 이제 그만두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근데 이제 본인 짐이 이제 다 숙소에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숙소로 가서 짐을 싸는 과정에서 안 좋은 선택을 했대요. 네. 숙소에서. 근데 그 뒤로 그 행동들이 더 심해지더래요. 다른 애들이. 네네. 다른 행동이 더 싫어지는데 유독 심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짝수 기수들이 유독 그걸 심하게 겪는데요. 예. 걔가 이기생이었대요. 짝수 기수 애들이 유독 그 일을 되게 심하게 겪으면서 어떤 애들이 항상 겪냐면은 연습생들끼리 평가를 해서 1등한 애들만 그 일을 계속 겪더래요. 와, 소름 돋는다. 예. 그래서 기획사에서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평가에 점수를 매기는 걸 안 한대요. 네. 평가를 매겨도 그냥 암묵적으로 얘가 더 낫지, 얘가 더 낫지 막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숫자로 점수를 안 매긴대요. 그러니까 숫자로 점수를 매겨갖고 1등이 딱 분명하게 드러나면은 걔가 항상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네요, 이제는. 숫자로 점수를 매기지 말라.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본인 엔터테인먼트에 크게 이제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 하나가 이제 점수 매기는 거랑 네. 하나가 이제 수리할 때 폐차장 거 안 사는 거.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어요.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실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무당을 한번 불러서 이제 물어보니까 처음에 애가 그랬던 거는 차에 붙어 있던 애가 그런 거라고. 네네. 근데 이제 그 후로부터는 그 애가 그러고 있는 거라고. 한이 너무 깊어갖고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해 준 거라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이야.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이게? 네, 제가 이 얘기를 그 가수분한테 듣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네. 재미도 있고 그래갖고 다른 가수분한테 또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가수 여그룹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누님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얼추 들었는데 네네. 그 소속사에도 혹시 이런 얘기가 있냐고.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그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 데뷔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그 회사의 깊은 내부 사정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오빠가 알 거라면서 어디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누님이. 네네네. 내가 누구 오빠한테 들었는데 우리 소속사에는 절대로 녹음실에 5명 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왜일까?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룹들 코러스 녹음할 때 한 번에 녹음하면 좀 편해갖고 그렇게 뭉쳐갖고 녹음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룹 코러스 녹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들도 다 따로따로 녹음했다고. 특이하네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도 그 기획사가 생기고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인데 네. 어느 날 어떤 가이드 보컬 애가 왔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더래요. 네. 가이드 보컬 애가. 근데 너무 아쉽게 남자였는데 얼굴이 그렇게 막 데뷔를 할 정도 그런 얼굴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지금이야 뭐 이제 실력파다 뭐다 해가지고 데뷔가 가능하지만 그때는 진짜 얼굴 보고 많이 뽑았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계속 가이드 보컬로만 썩히긴 너무 아까워가지고 디지털 앨범이라도 한번 내보자. 정식 앨범 아니고 그냥 3곡 정도만 해가지고 얼굴 없는 가수로 한번 나가보자 하면서 네. 그분한테 이제 설득을 했대요. 네가 정식으로 데뷔를 못하더라도 네 목소리로 앨범을 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이냐. 가이드 보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소속사에서 그래 나를 챙겨주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가이드 보컬이 디지털 실급 앨범을 그래서 냈대요. 네. 2곡짜리로 해가지고 곡을 냈는데 방송을 안 나오니까 알려지진 않는데 작곡가들이나 아니면 프로듀서 사이에서 되게 뜨기 시작하더래요. 야, 여기 이 소속사에 누군진 모르겠는데 노래 진짜 기깔나게 부르는 애가 있다고. 네. 정말 엄청나게 잘 부르는 애가 있다고. 얘를 이제 데뷔를 시켜야 된다면서 막 작곡가들이랑 이제 프로듀서 사이에서 막 얘기가 나오니까 네. 소속사 입장에서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예요. 대중들한테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한테 알려진 거잖아요. 얘는 일단 데뷔만 하면은 성공이다. 그래갖고 데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네네.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니시라고. 네. 그래갖고 그분을 앉혀놓고 설득을 했대요. 성형수술을 하자. 그분이 이제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데뷔를 하자는 얘기를 듣고 깊게 고민하다가 성형수술을 결국 받게 됐대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굴 뼈가 깎이면 소리가 바뀌어요. 가수들이 그래서 얼굴 뼈까지는 잘 안 건드리거든요. 예. 자기 목소리가 원래 좋다면 목소리가 다 망가진 거래요. 너무 많이 묻어버리고 더 이상 데뷔를 할 수가 없게 된 거래요. 근데 성형수술을 받으면서도 이제 혼자서 싱글 데뷔를 시킬까 하다가 이미 얘가 노이즈가 됐으니까 한 번에 여러 명을 띄우자라는 생각으로 5명 그룹을 만들었대요. 얘를 포함시키고. 그래서 걔네들이랑도 이제 막 견적 떼 가면서도 걔네들이랑 연습하면서 막 발 맞춰가고 막 그랬는데 성형수술이 끝나고 노래를 불러보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기서 그 가이드 보컬이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나 봐요. 녹음실에서 안 좋은 선택을 했대요. 근데 그 뒤로 녹음 부스 내에 5명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 애 목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뭐 코러스라든지 아니면 같이 녹음이 된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 목소리가 들린대요. 예. 나는 언제 데뷔시켜줄 거예요? 이러면 나도 빨리 데뷔하고 싶은데 얘네들도 5인인데 나도 5인이고 그럼 나 먼저 데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배인데 막 이러면서 프로듀서들을 막 설득을 한대요. 예. 그래갖고 그 뒤로 5명 그룹을 안 집어넣는데요. 그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해결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계속 그대로 냅둬요? 아마 화선이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영가들이 뭐 한이 맺혔다 해가지고 멱살 잡고 끌고 가가지고 천도를 지낼 수는 없대요. 할 수 있다라도 안 하고. 네. 설득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만 천도제가 가능하대요. 그래갖고 무당들이 같이 울어주고 막 그러면서 두 판을 벌이는 거라고. 근데 말로 될 상대가 아니었대. 아, 그럴 수 있네요. 예. 거기도 그래갖고 5 그룹은 일단 안 집어넣는데요. 이런 것도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소름 돋네. 그럼 또 다른 게 있나요? 예, 이제 이거는 감독님한테 들은 거거든요. 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감독님은 뭐 들어본 거 있어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감독님이 이건 진짜 한번 사건이 되게 커가지고 그 엔터테인먼트가 사라지게 된 사건이 하나가 있다고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떤 한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새로 개업을 한 거예요. 개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갖고 연습생들을 이제 막 모집을 했대요. 연습생을 모집을 하는데 뭐 생각하시기에는 대부분 막 로드 매니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명함 주고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대부분 자기 발들로 많이 걸어온대요, 연습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한 여자애가 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예쁘지도 않더래요. 그렇다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못하는 것도 아니었대요. 춤도 뭐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못 추는 것도 아닌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애가 이제 오게 된 거래요. 네. 근데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어쨌든 돈을 내니까 연습을 시켜줘야지 하면서 이제 연습을 막 시켜주는데 정말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쪽 세계는 진짜 재능이 어느 정도 없으면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암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예. 위쪽에서 보기에 걔는 안타깝지만 재능이 없는 거예요. 얘는 데뷔를 해도 정말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그 정도도 아닌 거래요. 데뷔를 하면서 네네. 그와 동시에 사라질 애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기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년인가 6년인가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계속 하는데도 데뷔를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몇 명을 데뷔시켰고 연습생들도 늘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정화가 됐고 그래갖고 걔를 불렀대요. 사실 돈을 뜯고 있는 거잖아요. 데뷔할 수 없는 애를 계속 연습생을 시켰으니까 약간 실장이나 그런 사람들 생각에도 이제 미안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를 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현실을 얘기해주기 시작을 했대요. 네네. 너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줬대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하기 때문에 네가 그동안 연습했던 거에 일부러 우리가 돌려주겠다. 가가지고 다른 일 찾아갖고 열심히 살고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자 이러면서 걔를 이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울면서 매달리더래요. 나는 가수를 꼭 할 거라고.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 어린애가 암만 노력한다 해도 안 된다는 게 보이잖아요. 특히 그쪽 업계 사람들은. 네네. 하다 보니까 또 애가 또 심성이 착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길을 안 들어주기 위해 갖고 일단 연습생 생활을 어떻게든 간에 그만두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계속 어떻게 설득을 하는 끝에 이제 걔가 이제 계속 울먹거리다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네.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연습생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진짜 우리 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막 했대요. 네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부모님한테도 이제 정확히 얘기해드린 거죠. 애가 재능이 없어갖고 데뷔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돌려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애를 뭐 공부를 시키다니 다른 재능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애 엄마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고 끊었는데 네.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엔터테인먼트로 전화가 왔대요. 예. 모자가 동시에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어머니 쪽이 옛날에 되게 알아주던 경극 배우였대요. 네네네. 그래갖고 딸 애는 어머니가 출연하는 막 작품들 맨날 막 TV로 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유서라고 해가지고 남겨서 이제 소속사 사람들한테도 보내달라고 했던 유서가 있어서 그걸 보니까 자기는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꿈을 키웠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고 어머니도 이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배우 생활이나 그런 걸 그만두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 애가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걸 바랬었는데 애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두 명 다 충격이 오고 완전히 상실감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 네네. 엔터테인먼트 쪽 사람들은 이제 그냥 한없이 미안하기만 했어요. 얘기를 듣고. 그래갖고 막 장례식장에 이제 가가지고 진짜 막 펑펑 울면서 이제 발인까지 다 지켜보고 다시 이제 집에 갔다 이제 다음날 출근을 딱 했는데 보컬 트레이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실장이 한다는 말이 우리 어제 저녁에 야근하고 있었는데 걔네 둘 왔다고. 오? 딸하고 엄마랑 같이 손잡고 와가지고 엄마가 자기 딸 인사시키면서 우리 딸에 잘 부탁드려라고 하고 나서 갔다고. 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미 죽어갖고 방금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이제 사장 입장에서 믿음이 안 가니까 네. 내가 한번 기다려보겠다고 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 사장이 야근을 했대요. 네네. 야근을 딱 했는데 오더래요. 실제로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어제 여기 와서 인사드렸는데 그분은 안 계시네요 하면서 처음 보시는 분이니까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딸애를 인사시키고 또 가더래요. 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억울했대요 처음에. 네. 너무 억울해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부적을 막 써달라고 해서 귀신 못 들어오는 부적들을 막 그 회사에다 막 붙였대요. 네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부적을 붙이고 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연습생 애들 한 10대 명이 갑자기 그만두겠다 그러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쾅쾅쾅쾅쾅쾅 하면서 문을 두들기더래요. 네. 그래서 뭔 소리지 하면서 이제 막 소리의 진원지를 찾으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들어오는 그 문에 혀가 턱 밑까지 내려온 여자애가 예. 미친 듯이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단체로 보고 나서 진짜 그 자리에서 이제 기절하듯 그냥 쓰러져가지고 와. 정신 차리고 다음날 이제 다 같이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결국 이제 계속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생기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문 두들기는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갖고 아 이제 포기했나 보다 싶었는데 이번에 안으로 들어온 거래. 그러니까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 발성 연습 시키겠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이상한 발음으로 하더래요. 그래갖고 누구야 하면서 이제 애들을 싹 훑어보는데 혀가 턱 밑까지 들어온 애가 발성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애들 사이에 섞여갖고. 오, 예. 근데 혀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발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막 들으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막 애를 봤다. 막 애가 혀가 턱 밑까지 내려가지고 막 그러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일단은 어떻게든 간에 이제 무시를 해보자. 하다 보면 애가 알아주고 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계속 얘기는 나오다가 어느 날 사장이 데뷔시킬 그룹이 생겨갖고 그 그룹이랑 이제 연담을 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니들 연습생 하는 동안 이 귀신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지? 하면서 물어봤대요. 다들 알고 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막 잘 성공해가지고 유명해지자 막 이런 얘기를 딱 하고 데뷔 전에 이제 소형 그룹사 애들이 이제 누군가 데뷔한다 그러면 되게 바빠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이제 야근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갖고 기대갖고 잠이 들었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장이. 새벽에 갑자기 이제 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딱 떴더니만
자기 배 위에 걔가 서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래요. 예. 쳐다보면서 어물어물한 발음으로 나는 언제 데뷔시켜줄 거예요? 이러더래요.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일어나려고 했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는 언제 데뷔시켜줄 거예요? 그 말을 미친 듯이 반복을 하면서 점점 자기 쪽으로 얼굴을 내밀더래요. 예. 근데 혀가 이제 자기 얼굴에 닿기 시작을 하더래요.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그 촉감을 느끼면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사장. 와. 그리고 나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저희 감독님을 찾아왔대요. 그 사장이. 네. 저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라면 특집 하면서 이제 무당들이랑 거래가 되게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치. 그래갖고 저희 감독님을 찾아와가지고 사정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이런 귀신이 나온다. 네. 이런 상황이다. 나 좀 도와달라 그러고. 감독님이 이제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거래하고 계시던 영업하신 이제 무당분을 불러갖고 그 곳을 갔대요. 그 사무실에. 네네. 이제 막 무당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다니는 느낌은 있는데 애가 여기 있는 것 같진 않대요. 지금 뭐지 하면서 이제 감독님도 사장도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무당 생각에 직원들 좀 다 불러달라고. 네. 직원들을 싹 다 불러갖고 하는데 무당이 한 명의 멱살을 잡으면서 갑자기 네가 어떻게 사람이가 그딴 짓을 할 수 있냐 예.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서 울면서 잘못했다 빌더래요. 뭐야?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습생을 하면서 이제 연습료라고 했던 낸 돈을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먹고 나른 거예요. 중간에서 그렇게 했구나.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돈 줬다 그러는데 안 받았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날 놀리나 싶었던 거라는 감정도 느꼈다라고 무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네가 애를 5년이나 봤으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람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계속 잘못을 빌다가 그만두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다음에 나가갖고 안 좋은 선택을 해버려. 예. 그리고 나서 점점 뭔가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자기 회사가. 그러다가 결국 사업을 이제 접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감독님 얘기여가지고 사실려고 하기는 안 되는데 감독님이 그랬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 방송 쪽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뭐 꼭 방송 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오늘 이야기가 소름이 끼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셨던 분들이고 대부분 다 결국은 막 그게 한이 되고 네, 그렇죠.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씁쓸하네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뭐 이런 게 생각보다 엔터테인먼트 쪽에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엔터테인먼트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사생팬 한 명이 이제 와가지고 혀 깨물고 그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 바닥에도. 오늘 아세라님께서도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